영화를 보는 새로운 마인드, 주인공의 심리 진단을 통해 영화를 이겨내는 마인드인 무비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제이슨 본.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남발해 이제는 식상한 코드가 되어버린 기억상실증. 하지만 제이슨 본이기에 기억상실은 막장 코드가 아닌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 아이덴티티, 본 시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그의 기억 찾기에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실 그의 액션은 크게 진화하지 않습니다. 진화하는 것은 그의 마음, 바로 정신적 성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액션 명작 본 시리즈를 액션이 아닌 그의 심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제이슨 본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해리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증상은 해리성 기억상실 중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양상이죠. 자신의 개인력 전체에 대한 갑작스러운 기억상실이 일어납니다. 이런 증상은 주로 극도의 정서적 갈등이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이다 라는 자신에 대한 기억, 즉 자아정체감은 자신을 증명해주는 공식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공식이 지워졌습니다. 알파고에게 알고리즘이 사라진 격이죠.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표류하는 제이슨 본. 그의 상태가 조금은 와 닿으시나요? 우리는 그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아니 지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죄책감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본 시리즈는 007 시리즈의 안티테제로 만들어진 만큼 주인공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007의 제임스 본드는 언제나 당당하며 자신의 암살 임무를 앞두고 갈등하거나 고뇌하지 않죠. 하지만 본은 죄책감을 느끼는 암살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도덕적인 이유로 임무를 거부하죠. 죄책감이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끼던 관계를 훼손시켰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해리성 기억상실의 근원에는 이유를 모른 채 죽어야 했던 피해자들과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에서 본은 자아찾기에 몰두하다 마지막엔 사랑하는 연인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프리머시를 통해 숨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본은 연인 마리가 암살자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자 각성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그 속에 풀지 못했던 죄책감을 씻기 위해 나아갑니다. Is that why Nesky died? Is that why you killed Marie? You killed Marie. The minute you climb into a car, the minute you entered her life, she was dead. 인간은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결과에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귀인이라고 하죠.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면 내부 귀인, 외적인 요소에서 찾으면 외부 귀인이라고 합니다. 흔히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세상 탓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능력이나 성격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실패에 대해서는 상황적 요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타인에게는 반대의 잣대를 두려고 합니다. 바로 기본적 귀인 오류 현상입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란 다른 이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적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그들의 내적 기질적인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봇을 비롯한 CIA는 잘못된 결과를 모두 제이슨 본의 독단적 행동과 기질에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제이슨 본은 자신의 살인행위의 결과를 CIA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인명기로 만든 CIA를 원망하긴 하지만 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 말이죠. Sorry. 죄책감은 부정적인 정서이지만 심리학은 죄책감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마주하는 가족, 친구, 상사 중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해를 끼치며 상처를 준 것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죄책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인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타인에게 사과하게 하며 나아가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긍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얼티메이텀에서 본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죄를 한 뒤
CIA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희생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고자 하죠. 본은 CIA의 기밀들을 하나둘 알아가며 블랙브라이어의 중심, 자신의 깊숙한 기억 조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랙브라이어의 진짜 책임자 에버터시 박사를 만납니다. 에봇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이슨 본에게 돌리는 에버터시.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이었다. Eventually gonna have to face the fact you chose right here to become Jason Bourne. 블랙브라이어의 존재를 안 후 살인을 했던 과거의 책임이 CIA에게 있다고 믿었던 제이슨 본에게도 아마 충격적인 진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이슨 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Do you remember now? 진실을 기억해내고 오히려 담담하게 말합니다. I remember everything. 그 실험실에서 데이비드 웹을 지우고 제이슨 본이 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제이슨 본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 과거의 제이슨 본은 없다. So now you're gonna kill me. No. You don't deserve the star they give you on the wall at Langley. 기억 상실은 자신을 옥죄는 죄책감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시리즈를 거듭하며 제이슨 본도 그리고 관객도 모두 깨닫습니다. 결국 현재의 자신을 만드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고 책임지며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의 첫 장면에서 총을 맞고 바다에 빠졌던 것과는 달리 얼티메이텀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본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도 이런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명기 제이슨 본으로 계속 살 것인가, 감정을 가진 인간 제이슨 본으로 살 것인가. Why didn't you take the shot? Do you even know why you're supposed to kill me? 이 물음은 결국 우리 인생의 도덕적 선택에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살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Look at us. Look at what they make you give. 이에 대한 대답을 하며 제이슨 본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새롭게 태어날 또 다른 제이슨 본을 기다리게 합니다. 당신은 제이슨 본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